안녕하세요. 시니어 배움터 세월의 품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WHO가 인정한 일군 발암물질이 떠다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인체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쳐서 병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란 2016년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공기질 순위는 180개 조사국 중 173위로 최하위군으로, 그 이유는 바로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코로 흡입하면 혈관을 타고 돌아 각종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질환. 미세먼지가 뇌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는 일반 장기와 다르게 해당 조직 내부로 침투하기도 어렵지만 배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곳인데요. 코로 흡입한 미세먼지는 뇌까지 이르러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질환이 없는 50대 이상 성인 640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대뇌 피질이 얇아지는 증상, 즉 알츠하이머 증상, 치매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뇌세포 손상, 정신질환 악화, 뇌염증 유발, 뇌졸중 유발, 신경발달 장애 등의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호흡기 질환. 흡연이 호흡기에 치명적인 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어떨까요? 사실 담배 연기와 미세먼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역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들, 특히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혈관 질환. 미세먼지는 심근경색을 포함한 기존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직경 2.5 이하, 소위 말하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몇 시간 혹은 몇 주간 노출되는 것만으로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10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 상승 시 허혈성 심질환 발생의 상대 위험도가 18% 증가하고 심부전에 의한 입원율이 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기간 노출되면 그 심각도가 더욱 심해지는데요.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질환의 사망률은 약 30%에서 80% 증가할 수 있고, 심부전에 의한 사망률 역시 30에서 40% 증가하며 뇌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많게는 약 80%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 피부 안구질환. 뇌질환, 호흡기 질환, 안구질환 외에도 미세먼지가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안구 표면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안구에 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안구 건조증을 심화시킬 수 있어 눈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니어 배움터 세월의 품격. 오늘은 WHO에서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0만 명을 조기 사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습관과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기 오염 정도를 확인하라. 현재는 전체 미세먼지의 약 50% 이상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일단 개인이 조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확인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 주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닫아 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주세요. 반대로 미세먼지가 낮은 날에는 오염된 공기를 환기를 해주세요. 둘째, 마스크를 쓰는 습관.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주세요.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고령자인 경우, 어린아이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만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증세가 있다면 즉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해주세요. 셋째,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야외 활동 자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노인,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자 및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자는 미세먼지 노출 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흡입한 미세먼지는 태아의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조산과 연계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미세먼지 고위험군 분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세요. 넷째, 옷 세탁과 샤워.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을 하셨다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옷에 붙은 미세먼지를 털어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문 앞에서 옷을 탁탁 털고 들어가고 가능하시면 바로 세탁을 해주세요. 또한 집에 들어가자마자 손을 씻어주시고 행여 머리에 미세먼지가 붙어 있을 수 있으니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머리를 감아주시고 구석구석 샤워를 해주세요. 다섯째, 실내 습도 유지. 체코에서 실험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안의 습도가 낮을수록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집안의 적정 습도를 맞춰주는 것이 미세먼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습기를 이용하거나 세탁물을 실내에서 건조하고 혹은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등 습도를 높이는 습관을 통해 실내 습도를 관리해 보세요. 여섯째,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습관을 자제하기. 실내 방향제, 향초, 향을 피우는 행동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행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방향제의 휘발성 물질은 미세먼지와 더불어 실내의 공기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초를 켜거나 향을 피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중국 베이징 의과대학의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환기가 필수라는 점도 알고 계신가요? 진공청소기에서 나오는 바람은 실내에 가라앉아 있던 미세먼지를 다시 공기 중으로 퍼뜨리기 때문에 청소기를 사용한다면 환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곱째, 미세먼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 섭취하기. 위험한 미세먼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될까요? 1. 녹차.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에 중금속이 쌓이는 것을 억제해 기관지 내 미세먼지를 씻어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 해조류. 미역, 다시마, 파래, 토 등의 해조류는 섬유질인 알긴산이 풍부해 중금속 등 몸속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미나리. 미나리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알칼리성 채소로 혈액을 맑게 해주고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고등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는 기도의 염증을 완화시켜 호흡기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배.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가래나 기침을 감소시켜 줍니다. 6. 마늘.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살균 작용이 뛰어나며 수은이나 중금속 등의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7. 브로콜리. 브로콜리 속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우리 몸속으로 유입된 중금속 해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배움터 세월의 품격.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어떤 것을 먹더라도 미세먼지를 완전히 배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